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청하시면 저는 제일 반갑습니다. 이적죄는 북으로 돈 보낸 악당들이 이적죄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야, 뚱땡이님 확실해. 맞아. 뚱땡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란 멕시코 사태 끝나면 부정부패, 아유, 선거로 한국에 델타 포스가 큰일 났네. 이제 델타 패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나그네님.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년퇴직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퇴직은 축복이고, 어느 누구나 다 정년퇴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 비매너로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좀 존칭을 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우, 7202님, 검찰 카르텔 깨지면 법조 언론 등 그 권력형이 카르텔 자연스레 깨지고 정치 목사와 그 교회의 이단 종교파는 파멸로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무죄, 내란 혐의만큼은 무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어느 이제 지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딱 서로 대화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재판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인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군인을 보내는 자체가 내란 행위다. 왜?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에 군인을 보내는 순간 그 자체가 내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국회에 군인을 보내는 게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게 이 세상에 어딨냐.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군인을 국회에 보내면 내란 행위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래요. 내란 행위는 어떤 목적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을 때 내란이지. 그냥 단순히 국회에 군인을 보냈다고 내란이라 그러면 그 말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육성으로든 어디든 나왔나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대령이 밑에 지휘관 밑에 쫄병들한테 야,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 끌어내 라고 한 사람은 군인이었잖아요. 아마 대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곽종근이가 시켰으면 곽종근이는 대통령이 시켰다는 말 안 했어요. 끌어내라는 말 안 했잖아요. 끌어내라고 했나요? 곽종근이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다 끌어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육성으로 비화폰이 됐든 뭐가 됐든 끌어내라는 말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 전두환이 광주 사퇴할 때 그 유혈 사태가 많이 일어났지만 결정적으로 전두환이 다 사살해라는 명령을 한 것은 없다 이거지. 저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위임 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현장 안에서 지휘관들이 지휘를 하는데, 지휘관들이 대통령 주둥이만 보고 뭐 시키면 앵무새입니까? 그러니까 뭐 도끼로 끌어내라는 말도 가짜로 됐잖아요. 근데 도끼 얘기하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끄집어내라고만 했는데, 끄집어내는 거는 그 장군들이, 대령들이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상하 관계가 서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근데 국회에 간첩이 5명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출동시켰는데,
아니 간첩을 잡으라 했더니 간첩을 보호해야 되니 계엄군이 오는 것을 내란으로 치부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근데 결정적인 거는 체포한 사람이 없고 끌어낸 사람이 없는데 그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 행위 말 표현만 난무할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 김용현 장관이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인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 얘기는 했어요. 그거는 김용현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없지 않나요? 그죠? 김일성이가 공격하라는 육성이 있어? 없죠. 없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니까 책임을 우리가 묻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 고맙습니다. 우리 현부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멸고. 아, 고맙습니다. 오늘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명령했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명령한 거는 뭐 좋다 이거야. 대통령이 명령하진 않았잖아. 그쵸? 윤형민님, 환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라가 좋아지긴 망쳤습니다. 근데 뭐 주가 5,000포인트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 5,000포인트 찍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14만원 갔는데 삼성의 이재용이가 입이 귀에 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냥 딸랑딸랑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라고 얘기한들 14만원 못 가는데 아니 내가 5,000포인트 올려줄게. 그럼 뭐가 올라가요? 개별 주식이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현대,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반갑습니다. 우리 현부신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재판 기다리면 답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고 계엄에 대한 것이 이미 이번에는 내란 혐의가 아니잖아요. 계엄의 부적합성을 5년 때린 건 저는 인정해요. 왜? 계엄의 부당성, 뭐 국무회의를 다 연락을 안 했다. 7명은 연락 자체를 안 했다니 그거를 위법으로 보고 사실은 뭐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7명에 대해서는 뭐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해해서 유죄를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계엄령 위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사를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했는데 그것도 계엄에 관련된 거 수사한 거잖아요. 내란 혐의는 지기현 판사가 하는 건데 저는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내란 혐의는 무죄를 주고 계엄에 관련된 내용만 국무회의를 잘못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 그리고 뭐 그게 다죠. 뭐 그러니 이걸로 인해서 직위원 판사가 뭐 직위원 판사는 뭐 이미 그 백대현 판사가 5년 때렸으니까 그걸로 땡치면 안 될까요? 내란 혐의는 이제 무죄를 주고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령도 무죄 내란도 무죄 그래서 석방돼서 완전 무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미 이런 사단의 길을 넘고 또 넘어서 1년 넘게 왔는데 완전 무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는 합리적 보수기 때문에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거지. 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뭐 어차피 이 내란 혐의로 계속 끌고 가는 거면 불구속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슈가 사실은 더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5년 단임제만 하고 끝내야지 4년
플러스 4년 연임제를 개헌해서 또 8년을 더 할 거라는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절대 막아야 된다. 5년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뽑아줬으니까 5년만 하고 내려오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완전히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부터 뭐 생중계 갖고 뒤다 잡죠. 각 기관장들 오는 거 뒤 잡죠. 그 다음에 각 지방 순찰하면서 언론에 보여주면서 생방송으로 때리면서 쥐잡듯이 잡는 모습 보이잖아요. 장관이 안 보입니다. 차관이 안 보입니다. 일대 대통령만 보입니다. 그 얘기는 4년 플러스 4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저는 5년만 대통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4년 플러스 4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헌을 안 한다고 하면 더 좋고, 개헌을 해서 4년 플러스 4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4년 플러스 4년 대통령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동안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4년 개헌한다고 했죠. 공약에 있잖아요. 나 재임 끝나고 나면 4년 플러스 4년 개헌한다고 했습니다. 어우, 나비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비님께서 환타 한 잔 먹으라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우리 나비님처럼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틱톡 같은 걸 이렇게 봐요. 뭐 유튜브도 보고 틱톡도 보고 네이버도 보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행위들을 듣는 순간 좀 사실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너무 좀 무게가 얇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묵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나비님. 그래도 나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환타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살은 안 쪘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참참님하고 이렇게 나비님께서 이렇게 환타값을 주셔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 저 5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임한테 물려주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뭐 어떤 분, 뭐 이재명만한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주식 5,000포인트, 이제 일주일만 하면 5,000포인트 가잖아요. 일주일만 있으면 5,000포인트가 가는데, 환율은 그러면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환율은, 네? 난 그게 웃겨 죽겠어. 아니,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뭘 일을 잘한다는 얘기야? 난 우리 8CC님은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뭐 청와대 들어가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데, 용산에서도 차에서 내려갖고 서류 뭉치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걸 보고 일 잘한다고 하면 아직도 눈먼 사람이고, 사기꾼에 쉽게 당할 사람이에요. 서류 뭉치를 들고 차에서 내려갖고 청와대 걸어 들어가는 모습 촬영하는 거를 아주 일 잘하는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사기칠 테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봤잖아요. 용산에서도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서류 뭉치 들고 가요. 촬영에. 야, 얼마나 바빴으면 저런 걸 들고 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디어 앞에서 얼마나 쇼를 잘합니까?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하는 날 밤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총리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운동화 신고 가서
70만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드럼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해서 김문기 생각이 나는지, 김문기 처장이 생을 마감하고 그날 산타크로스 옷을 입고 TV에 나와서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구형하는 날 일본에 가서 드럼을 치면서 환호성을 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것도 다 연출인데, 저게 다 연출이거든요. 이게 차에서 내려서 서류 뭉치 들고 가면서 카메라 찍어, 연출입니다. 일본 여자 총리와 드럼 치는 모습, 연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같아요? 소시오패스인 사람들이 상대방의 억울한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스타일. 소설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깜깜합니다. 우리 일본 총리한테 맞춰준 거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우린 자국, 내 국가의 내 전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는 그 시간에 드럼을 친다고 하고 그걸 언론에 띄우고 방송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분이 좋고 그래도 그런 행위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5,000포인트 올라간다고 하는데 5,000포인트 곧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올라갔다가 빠지는 순간, 뭐 더 올라가면 좋아요. 6,000포인트 가고 10,000포인트 가도 좋죠. 언젠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환율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식이 폭락하는 순간, 주식이 하루에 서킷 브레이크 한번 딱 걸리는 순간, 삼성 같은 경우 하한가 한번 맞으면요, 또 1년 상한가 쳐야 돼.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30% 오르려면. 그렇잖아요. 앞으로 돈으로 코풀 시대가 올 거. 맞아요. 나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란 한 판이 10만원 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이스라엘이 오늘 북한이 이란 전쟁에 개입 시 평양 개박살 낸다고. 그래요? 맞아.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사형 구형받고 또 10년짜리 5년 또 받고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수사해야죠. 이재명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고 백대현 판사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외환죄와 내란죄가 아니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지겸 판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무죄를 주고, 내란 혐의만 무죄를 주고 계엄 혐의만 유죄를 준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는 위치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죠? 은우님, 삼성 절대 하한가 안 맞아요. 요즘 이재용 일하는 거 보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재용 회장이 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걸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현대 회장, 지금 5대 기업들 회장들 발벗고 나서서 흑자 났습니다. 우리는 회사 제일 잘 나갑니다. 역시 잘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삼성 지금 환율이 높아서 흑자가 아니고 적자 났습니다 하는 순간 뭐라 그러겠어요? 야 삼성 인수해.
국가에서 운영하게. 아니 뭐 흑자도 못 내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는 거죠, 회사마다. 야,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데 야, 우리 적자 났다 그러고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겠어? 야, 분식 회계를 해서라도 야, 좀 흑자나게 좀 해보자. 그럴 소설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걸 뭐 제가 받겠습니까? 분식 회계는 많이 한다고 뉴스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윈윈. 서로 봐라, 내가 주가 올리고 경제 살리고 주가 5천 올리고 기업들 잘 살게 할 거 아니냐. 법인세 24%에서 25% 올리고. 뭐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잘 되라고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세까지 올려가면서 법인이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서 환율은 펑펑 올라가고 있고 체감 경기는 엄청 안 좋고 SK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 투자할 사람 없다고 방송에서 막 떠드는 게 막 언론에 나오던데 결국엔 뭐야? 정권에 맞추려면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났다고 해야 그 공이 다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 기준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안 뽑아요. 사람 뽑아라, 사람 뽑아라 하니까 기업 총수가 뭐라 그래? 예, 사람 뽑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짜서 뽑겠습니다. 요번에 상황 봐서 살려주면 뽑고 또 내년에 또 살려주면 뽑고 그래서 당신 제대하는 날까지 맞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계획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비 왜 그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지 뭐가 잘 나가죠?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어떤 방송인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론 유튜브 그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까고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차 한 잔 마셨다고 머리 허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평온해지려면 $10,000 이내로 내려와야 대한민국이 평온해질 거다.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10,000 밑으로 내려와야만 모두가 똑같이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하향 평준화 시켜놓으면 뭐 불평불만이 없잖아요. 나라에다 대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 야, 돈 좀 찍어서 좀 나눠줘.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기름값 다시 내려. 그게 옛날로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적 트윈스님 알았어요. 뭘 또. 환율이 수출은 효자입니다. 물론 제가 환율이 1,700원 옛날에 IMF 때 1997년도죠. 30년 전에는 1,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500원대잖아요. 야, 정말 불과 뭐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97년 IMF 때는 제가 수출하는 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700원, 800원 그때 이제 달러로 샀어요. 1,000원 되기 전에. 그러다가 IMF 터지면서 1,700원까지 찍었는데 그 회사에서 4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 정도의 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7, 800원인 것을 1,500원대에 팔았나 그래. 거의 더블 정도 해가지고 그걸 파는 적이 있어요. 예.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맞아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들 경제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맨날 내란이래잖아요. 내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시키고 나서도 내란 타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사형을 집행했어.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형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사형을 선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걸 목적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형 제도도 없으면서. 참 그런 이원화된 표현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도 무기징역밖에 안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늘도 뉴스 보니까 14명이나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 무기징역 줬더라고요. 최고. 아니 사람을 직접 14명씩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을 줬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사람을 뭐 죽였습니까? 사람을 체포했습니까? 사람을 끌고 갔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총알 없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군을 동원했는데 군대한테 총알 하나 주지 않고 계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계엄은 좋다 이거야. 계엄은 실패한 계엄.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내가 계엄만 해서 겁박 주기 위한 거기까지만 하려고 했지 그 이후에 계획은 없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든 어디서 야 이거는 이 행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니까 입법부에서 이거 계엄 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하면 오케이.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들고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아니면 뚝딱거려서 한목에 그냥 야 다 모여 야 해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계엄 해제 의결이 나왔잖아요. 아 그것도 조사해서 당신들 적법하게 안 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합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그 떨거지들 뭐 용해인이랑 이런 사람들 쭉 오늘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했는지 점심 만찬을 했는지 거기에 천하람도 갔더라고요. 이준석이는 안 갔고. 야, 그 여야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여자 또 누구 있더라고요. 그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혜연인가 여자 있고 용혜인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 없는 뭐 당, 정말 진짜 보수당은 하나도 없는. 마음님, 계획된 계엄이지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건가요? 다 드러났잖아요 아저씨.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마음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나요? 저는 그건 못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답 좀 줘봤으면 좋겠어. 아, 우리 정재헌님 반갑습니다. 우리 멸공입니다. 멸공. 우리 그 마음님, 엔투엔님 한번 질문을 제가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있었나요? 네? 내가 한번 찾아볼까? 난 그걸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100명이 넘었는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홍장원, 곽정근 한번 나빈 없었다고 나왔어요. 끌어내리는 건. 제가 한번 제가 챗 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증거가 나왔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증언, 진술이 존재한다. 여러 보도에서 당시 특전사 지휘관 등의 군 간부 증언이 법정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술이 누구예요? 진술. 하지만 이 진술은 법원 절차 속에서 계속 다투는 증언이고,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다른 인원인지 표현은 바뀌는 논란이 있다. 근데 제가 묻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 그런 표현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반박할, 봐라 녹취 당신 목소리 봐자, 야 국회의원 끌어내, 그 목소리가 있었냐 이건. 내가 없었지 않나? 에? 있었어요? 없었는데. 결론, 지금 나온 거는 진술과 정황이지 확정적인 게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광주 사태의 전두환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두환은 이미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인 거에 지시는 네가 한 거 아니냐지. 근데 사람이 하나도 끌어내라고 하든 안 하든 죽지 않고 체포가 안 됐는데 그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곽종근 밑에 있는 김현태가 또 나쁜 사람이라 그러네. 네. 아, 당신이 그리 믿고 싶은 거지. 아, 뭐 믿고 싶은 거보다 저는 회유 당하는 녹음 나왔어요? 어떤 거지?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 주. 아유, 마음님, 제가 비상계엄 자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해요. 제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상계엄은 뭔가 돼도 좀 잘못됐고 어설펐지. 그 어설픈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좀 바보스럽게 국민들한테 실탄도 없는 군인들을 동원하면 뭐가 좀 쫄지 않을까. 소위 속된 말로 쫄아서 좀 국회의원들이 좀 자중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액션이 계엄령 선포해서 국회에 군인들이 가서 질서유연만 하면 뭔가가 국회에서는 좀 마음이 다잡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에 국회의 노조원들이 4천여 명이 급거에 결속해서 집합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국회에 12월 3일날 밤에 그 안기령이라는 사람이랑 거기서 막 그냥 유튜브랑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계획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 웃긴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국민께 나라 실태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알린 거는 맞는데 결국에는 뭐 실패하고 이미 죄도 주고 백대현이가 죄를 졌다면 그 판결에 대한 것을 뭐 다 잘못됐다 그러면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아무리 잘못됐다고 한들 아니다 가짜다 너네들 다 내란몰이 한 거다 하더라도 내란은 아니라는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란만큼은 아니다 이거지. 저는 그냥 어떤 경우에도 내란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댓글 다신 분들 좀 안귀신 신약 안귀신님, 안귀신, 아니 그 안학내가 군인 앞에 총알이 없다는 거를 알았겠지. 사실 소총에 총알이 있었어 봐요. 아니 어느 여자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죠? 보배천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명삼님도 LA. 김명삼님은 제가 퇴출시켜야지. 제가 퇴출시키겠습니다. 우리 김영삼님은 저승에서 오셔갖고 내 비석이 잘 있나 그거부터 읽고 오셔야지. 내 비석이 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순정남님도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 자, 제가 오늘은 딱 1시간만 할 겁니다. 1시간만 하고요. 제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5년 구형했다는 거에 이왕 하는 거 10년 다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이것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뭐 한남동 막은 것도 유죄가 있습니다. 지시한 거 했습니다. 뭐 군사시설에 이동하는 거 다 유죄 인정합니다. 서부지법에 하는 거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까? 다 인정합니다. 국무회의 뭐 잘못된 거 다 유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서한 거, 서명한 것도 늦게 했으니까 다 그거 유죄입니다. 그러면 그냥 10년 골. 검찰이 구형한 거를 이해하고 10년을 때린다고 해야지. 아니 거기서 초범이라고 뭐 5년 감면해 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초범이라는 거에 빵 터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죄 많아도 대통령 되는 세상이니까 아유. 좌파 유튜버 뉴스타파가 없어졌다네요. 미국에서 차단시킨 거 아닌가 궁금해. 맞아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뭐 120만 명이 되는 좌파 유튜버가 없어졌대요. 근데 그 이제 우리 맞아요. 뉴스에 떴어요. 뉴스에. 여기 성창경한테도 떴고요. 예. 우리 장세웅님 간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세웅님, 내란이 목적이라면 모든 국가 기관 사업장 확보한다. 방송국 내란군 투입, 국방부 내란군 투입, 모든 국가기관 사업 내란 군인 투입 시 장악하고 시작한다. 이게 내란의 목적이다. 그렇죠. 내란은 국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내란인데 사실 뭐 대통령이 군대 정예요원 국회에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겁박이죠. 겁박. 야 너네 너무 하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변론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는 거 좋다. 하지만 요번에 너네들 감사원장을 뭐 표머리로 그냥 탄핵을 했다. 탄핵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표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내란 특별재판소도 냉겨 뭐 이것도 다 170명 모여서 170명끼리 하는 거예요. 왜? 170명이 뭐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0명만 넘으면 모든 법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딱 5년만 하라 이거. 5년만 제발 5년만 하겠다고 1000명 하면 제가 싫어하지 않고 지지하겠다 이거지. 왜 5년만 한다는 말을 못하냐 이거야. 아니 5년짜리 대통령이면서 5년만 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4년 플러스 4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정말 그렇잖아요. 진작 없어져야죠. 이제 유튜브는 이제 좌파를 안 좋아하고 틱톡은 우파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독재가 시작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5년 단임제만 하고 끝내겠다고 천명을 하고 후임이 4년 하든 뭐 4년 플러스 4년 하든 전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죠. 네, 저는 그게 하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하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왜? 어차피 한 세월 가는데 5년 금방 갑니다.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가잖아요. 이제 뭐 5월, 6월이면 그리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서 3년 정도 되면 레임덕이 올 거 아니에요. 맨날 레임덕. 그러면 그때 뭐 해요? 재판해야 된다. 과거에 있었던 재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지지율도 뭐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굉장히 겁박받을 거라고요. 그러면 잘해야지.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독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오셔서 있는데 제가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5부터 갑니다. 5부터.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독교 폐쇄법 쎄쎄당 79 사실은 국회의원 170여 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170여 명. 그게 제일 걱정이고, 서울시의 서울시의 버스 노조가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버스 노조가 타결됐는데 알아보니까 정년이 65세로 늘었어요. 서울 버스 노조가 정년 65세로 늘리면서 극적 타결됐대요. 와, 기업체 정년 퇴직은 왜 65세 안 늘려주면서 서울 버스는 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1시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시간까지만. 내일도 또 출근해야 돼. 내일 토요일인데 출근해야 돼. 내일도 출근하고. 방송 응원은, 제가 방송 응원 얘기는 참 안 하는데, 방송 응원은,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30분 밑으로 내려가면 저도 나가겠습니다. 30분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왜냐면 그래도 많은 분 계시는데, 보배 천사님, 5년 끝나면 죄값 5년 끝나면 뭐야? 5년 끝나면 죄값 물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장세웅님, 중학생 이상이면 다 아는 내란의 목적, 국회 내란군 투입 장악해서 방송 3사 내란군 투입 장악, 국방부 내란군 투입 장악, 모든 사업에 내란군 투입 장악, 이게 내란 목적이다. 지워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0분 밑으로 내려가면 방송을 접으려고 했는데 자꾸 늘어나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여덟 시 30분에 옵니다. 8시 30분. 내일 토요일은 제가 주말에 갑니다. 주말주택에 가요. 내일 주말주택에 가서 제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참참님한테 가서도 스타벅스에 가서 차 한잔하고, 그 다음에 나비님한테도 가서 차 한잔하고, 순정남님 집에도 가서 차 한잔 하겠습니다.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내일은 주말주택에 가고, 오늘은 한타 한 잔 더 먹겠습니다. 한타. 멸공입니다. 보배천사님도, 보배천사님은 어디 사시는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집에서 못 가게 할 것 같아. 돈도 못 벌면서 맨날 어디 돌아다니냐고 그럴 것 같아. 예. 저는 환타를 좋아합니다. 환타를 좋아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환타 먹으면 살찐다 뭐 그러는데, 환타나 콜라는 똑같지 않나요? 그래. 나비님과는 환타 한 잔 먹겠습니다. 환타. 사실 이 환타가 콜라나 환타나 뭐 사이다나 같은 탄산음료잖아요. 근데 저는 콜라를 마시면 목에 걸려요. 이 과한 탄산이라. 근데 환타는 좀 또 안 그래. 그래서 환타. 그래요? 환타는 오렌지 환타만 좋아해요. 또 그 파인애플 환타? 그건 별로 안 좋아해. 사람마다 그만큼 취향이 틀리고 바라는 게 틀리고 지지하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직 대통령도 5년만 하고 또 자유대한민국에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하는 날
드럼이나 치고 그런 모습을 언론에 나오는 거는 조금,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식구가 늘어나네. 나비님은 당 때문에. 근데 당이 많다고 이런 걸 안 먹으면 뭐 그런가?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암 환자가 암 수술을 하고 음식을 가리고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면 먹는 것 때문에 일찍 죽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허약 체질인 사람은 뭐 개고기를 먹어라.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신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좀 뭐 당도 있는 거 좀 먹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그렇다고 이런 거는 뭐 매일매일 먹지 않아요. 저 이거 안 먹은 지 한 보름 됐어요. 보름. 아마 참참님은 아실 거야. 그렇죠. 맞아, 맞아. 먹고 운동을 해서 이 당 같은 걸 빼내고 자기 체력 관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이제 표현은 또 틀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유 내가 건강한데 뭐 어때? 근데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또 많이 좀 아끼고 절제하는 부분이 좀 있죠. 아, 나비님 신이 났어. 근데 사람은 나이에 맞게 사는 게 가장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연세대 교수 돌아가셨죠. 김동길 교수한테 그 KBS 아나운서 김동환인가요? 그분이 우리 김동길 교수님은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물었어요. 건강 비결은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서 뭐 10년을 젊어지려고 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나이에 맞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집에 손기정 선수라는 사람이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 2층이 있었는데 2층 계단을 작대기 짚고 난간대를 붙잡고 올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아니 옛날에는 42.195km를 달리기를 해서 세계에서 1등이나 하는 분이 어찌해서 2층도 못 올라갑니까? 근데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마음은 세계에서 1등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이를 거역하고 거꾸로 거슬러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 나이에 맞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지.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발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 가발이 총총해갖고 20대처럼 해갖고 다니면 그 사람이 한 가발이 됩니까? 두 가발이 됩니까? 그 대머리가 없어도 정정당당하게 민머리로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나와서 내가 뭐 국회의원이네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눈썹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눈썹을 하면 나이 70, 80대 가지고 눈썹만 그냥 진하게 나오고 그러면 뭐 원숭이 눈썹처럼 될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 뭐 머리도 자연스럽고 그냥 생머리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복돌림 오셨네. 우리 복돌림도 오셨어. 아유, 고맙습니다. 맞죠? 있는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세상 아닌가요?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세 세상이다. 100세 시대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100살 사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도 0.1%랍니다. 0.1%. 그리고 80을 넘는 비율도 1%밖에 안 된다 이거요. 네? 그리고 60을 넘기는 비율도 8%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일찍 죽는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100살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 전에 다 안성기도 봐요. 안성기 영화배우도 80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순재 배우는 그래도 90이 넘었지만 송혜 선생님 엄청 장수한다는데 100살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살 사는 거는요 대한민국에 10명 되나? 근데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쌩 까면서 국민연금을 65세에 준답니다. 야, 그리고 오늘도 뉴스에 국민연금이 최대 수혜자랍니다. 국민연금이 1,500억 조로 늘어났대요. 진짜 1,500조, 2,000조 옛날에 장미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장미 한 송이가 10,000원에서 100만원 가는 순간 100만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50만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개월 만에 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올라갔다고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이건 폭락을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황비파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황비파님 누군지 모르겠어. 황비파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참참님은 남준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방에 좌장입니다. 좌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나비님이 계셔서 제가 10분을 더 연장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연장한 게 아니고 나비님께서 군대 10년 선배 정도 수도방위 사령부. 저는 김진명이 군대 있을 때 사령관이었어요. 지금은 이진우인가요? 근데 저는 김진명이 사령관이었어요. 이제 군대 있을 때. 저는 그렇게요. 뭐 우리 그 황비파님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거나 그 다음에 어떤 전문 지식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고 그냥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1시간 정도 해요. 하면서 주제가 없이, 물론 오늘 제가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거를 빗대서 백대현 판사가 대통령도 외환죄와 내란죄가 아니면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1심이지만 10년짜리에 5년을 내렸는데, 사실 이 이후에 2월 19일 날 내란 혐의가 있는데, 아니 다 뭐 내란이면 사형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사형을 구형할 건데, 사형을 선고할 건데 굳이 이 10년짜리를 5년 깎아주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형도 깎아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면, 사형을 선고하면 이 5년짜리는 뭐예요? 교수형에 처해서 다시 끌어다가 교도소에 5년 동안 죽은 상태로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왜 10년을 5년으로 감형해 줬을까? 라는 것을 보고 저 혼자만의 판단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집행 방해죄로 10년에서 5년을 선고를 한 거를 빗댄다면
지기현 판사는 내란 혐의는 무죄를 주고, 그리고 계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미흡하거나 불법한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죄를, 지기현 판사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만, 체포 방해하거나 서명 잘못하거나 그런 계엄에 대한 죄만 준다면 지금 10년짜리를 5년 준 이게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7개의 재판이 더 남았대잖아요. 일반 이적죄가 있고 드론을 보냈는데 왜, 응? 북한에 왜 보냈냐? 아니, 얼마 전에 보낸 거는 뉴스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형 반은 사형의 반은 뭐예요? 참, 아, 방송하는 분도 혼잣말 하는 건데. 그렇죠, 혼잣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예. 아, 그래요. 아, 52분이나 됐어. 이거 언제 나가요? 지금 일까지 눌러야지 안 되겠다. 일까지. 옷집에 들러서 옷까지 험담하는 거. 아유, 그래요. 아, 향기판 일부러 오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왜 와요? 그냥 어쩌다 온. 어. 아유, 우리 V8Z님도 오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끝까지 있어봐. 그냥 끝까지 있어봐. 끝까지. 지금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8Z님도 오셨는데. 아, 할배님, 할배. 할배님이네, 할배님. 할배님. 80, 80인가? 80? 80. 아, 그래도 금요일 날 저녁인데, 그래도 이렇게 저하고 이런 채팅과 대화를 하시는 게 저는 참 고맙고요. 이 귀한 시간에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과 술 파티도 있을 거고, 여러 모임도 있을 거고, 근데도 이렇게 오셔서 하고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거에 저는 참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만큼은 무죄라는 것을 바라고 있고요.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란 혐의만큼은 무죄로 나서 그냥 풀려난 상태에서 계엄에 대한 재판만 좀 받았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현직 대통령도 단기 단임 5년짜리만 대통령 한다고만 좀 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잘하네 잘하네 가방 들고 차에서 내려서 청와대 걸어가는 모습 보고 얼마나 바쁘면 출근 시간에도 서리뭉치 들고 출근하냐고 생쇼하는 그런 뉴스 말고 진짜 5년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고 후임 대통령한테 넘겨줬으면 좋겠고요. 4년 플러스 4년 연임제에는 저는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 하세요라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4년 플러스 4년 이재명 대통령 4개월 하니까 너무 5년이 짧다는 둥, 전라도 광주에 가서는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둥,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둥, 왜 그렇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영원히 해야 그 밑에 권력자들은 같이 따라서 나눠 먹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상전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에 정청래라는 사람은 보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같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권력을 줬는데. 근데 요즘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였던 사람, 강선우 장관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 김경이라는 여자 돈 1억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여자들 왜 체포도 안 하고 왜 구속도 안 시킵니까?
맨날 조사라고만 얘기해서 했었고, 정말 본인이 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괜찮은가 보죠. 저는 그런 사람들 후다닥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은 안 잡아가고, 잘 모르지만 권성동 같은 사람은 받지도 않았다 하는데 잡아놓고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아니, 난 너무 이런 그 발언들 하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해훈이라는 그분은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한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입니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 사람을 뭐 총리로 앉히고, 맞아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님. 네. 6515님, 내란당에 범죄자가 더 많아요. 판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덮어주는데요. 아니, 결국에는 백대현이도 뭐 구구절절히 뭐 이것 알아보겠습니다,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뭐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헛소리나 삑삑 해놓고. 저는 연임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지금 이 사단이라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연임제를 안 한다고 하지. 전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제를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받고 있던 재판들, 대통령 물러나면 윤석열 대통령 봤잖아요. 파면되는 순간 완전히 개차반되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가서 감옥에 가느니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겠다, 나 죽을 때까지. 전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5년 딱 단임제만 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원한이고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는 아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만 하고 대한민국 좀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4년 연임제는 그 이후에 하든, 그 두 개만 이루어졌으면 저는 태평성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